내가 이번 대선을 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슈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화였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지난 10여 년 동안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기독교 단체하고 그리고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이게 좌절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와 그리고 그 국정농단 세력들이 이제 탄핵을 당하고 또 이제 구속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번 선거는 야권으로 이 선거 지형이 바꿔졌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설 정부는 틀림없이 민주화를 표방하는 그런 정권이 될 거라는 것이 분명히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필수로 따라온 것이 바로 이 동성애 합법화하고 또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나라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러 가지 인권의 신장에 도움을 주지만 또 하나 그야말로 독소조항이 있고 실제로 한국 사회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바로 이 국가인권의 활동을 더욱더 활발히 할 테고 거기에 재량권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런 어떤 염려 때문에 제가 이번에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것을 봤던 것입니다. 특별히 문재인이 집권하게 될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날개를 달게 되는 거죠. 실제로 국회 헌법개정위원회에 가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적 기구로 격상시켰다 이야기를 했죠. 나중에 이것 때문에 기독교에서 난리가 나니까 나중에 그거를 슬그머니 취소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공약 보니까 다시금 이걸 끄집어냈더라고. 다른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인원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하겠다. 이건 뭐를 말하느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마음 놓고 이 동성애 합법화하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동성애 문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장애자들, 그다음에 농민들, 그다음에 노동자들, 그다음에 주부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 인권에 관여하죠. 그러나 이 한국 사회의 윤리와 도덕과 그리고 종교적 영역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이 동성애 합법화예요. 이거는 한번 국가적으로 합법화가 되고 사회에 만연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그야말로 수천 년, 수만 년 인류 역사에 그야말로 관습 도덕을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국가인권위가 이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억압해 오는데 그 타겟가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2011년 9월 23일에 그 보도 지침에 협약을 했어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한국이 이미 동성애 독재 국가라는 것이 그냥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봤지만 박정희가 군사 독재 치하에서 어때요? 모든 언론을 통제를 했거든요. 박정희와 그리고 박정희의 어떤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긴급조치 위반으로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북한에서 김정일을 비판한다든지 공산당 비판을 하면 그 사람들 정치 수용소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이제 이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 일어날 겁니다. 이미 그게 시작된 것이 지난 4월에 현역 국군 대위가 동성애를 하다가 군 수사시간에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인권단체는 뭐라고 그러냐? 인권유린하는 겁니다. 엄연히 군형법 92조 6항에 군인이라든지 군무원은 동성애를 하거나 또는 추행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실정법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인권이란 비명하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처럼 젊은이들이 의무적으로 입대하는 그런 나라에서 만약 동성애가 자유롭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참이 쫄병한테 학문 벌리라고 해서 학문 성교하게 되면 어떤 쫄병이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국민들이 잘 모르죠. 자기 아들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어떤 일을 당하는지
실제로 수많은 군인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이러한 동성연애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알려지고 있지 않아요. 반동성애 운동하는 사람들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9월 23일에 국가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한 이 보도 지침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첫 번째,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은 표현해서는 안 된다. 다, 반드시 표현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라,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동성애가 죄라는 거, 그리고 윤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이런 표현 못한다는 겁니다. 동성애가 그야말로 선으로 둔갑하고 인권으로 둔갑하고 의로움으로 둔갑하는 그런 보도 지침을 버젓이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 모든 언론계에 이거를 강요를 하는 상황이죠. 두 번째는 뭐냐?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적 병리 현상과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 한 해에 이렇게 1000명이 넘는 에이즈 환자들이 일어나는데 그 에이즈 환자들의 대부분이 남성 에이즈 환자예요. 근데 그 남성 에이즈 환자들이 뭐 갖고 발병을 했냐? 항문 성교로 그것이 발병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의학적으로 발표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성적 소수자를 정신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 그러니까 에이즈를 동성연애함으로 에이즈를 걸릴 확률이 많다, 이런 표현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짓는 표현.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표현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의학이라든지 어떤 현상에서 확률적으로 어느 증상이 높게 되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분명한 이런 현상이 실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언론기관에 침묵하게 하는, 이게 동성애 독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사람들이 피부로 못 느끼죠. 왜냐하면 이 동성애 독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인권을 미명으로 해서 언론부터 장악합니다. 그런데 이 기자들이나 언론사 모든 사주들이 이 동성애가 한마디로 인권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자신들이 손해를 감수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보도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동성애가 에이즈를 걸린다든지 동성애로 말하는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깨진다는 표현을 하게 되면 모든 동성애 운동하는 사람들이 신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전화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반인권적인 인사로서 매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도 그야말로 직장을 쫓겨나고 그야말로 사회 왕따를 강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 동성애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15년 사이에 서구라파와 북미와 그리고 남미, 오세아니아나 그리고 남아 같은 나라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됐어요. 동성애 독재국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 다음 타겟트가 이 한국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인하고 그것을 조장하는 거예요. 특별히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같은 건 아예 성소수자들 인권은 당연하다는 거. 뭐가 당연합니까? 인권이 뭔데요? 인권이란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악과 싸우기 위한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냐? 행복 추구권이다. 인간의 성적 지향은 당연한 거다. 당연하지 않아요. 법으로 이게 제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향후 문재인 정권 안에서 이 동성애 독재에 대한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깨어나야 돼요. 개신교 1000만과 그리고 천주교인 500만을 깨워서 이 동성애 독재 막아야 되는 겁니다.